안녕하세요.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네, 이제 저희가 추석 이전에 저희 제도 및 서비스 대상자 2의 직업 윤리와 자세, 신체 활동 지원 이 칠판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 기록 및 보고, 또 서비스 이용 지원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기출 문제에 출제가 될 만한 문제들이고, 또 가장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된 빈도가 많은 그런 문제들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자, 1번 문제.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자, 이게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전기 코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고정시키면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코드는 벽 쪽에 붙여서 고정시킨다 해야 되죠. 바닥이 아니라 벽에 고정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야간에는 현관밖과 계단의 조명을 꺼둔다. 그러면 현관밖하고 계단에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꺼둔다가 아니라 켜둔다 해야 맞습니다. 또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자, 국소 난방이 아니라 전체 난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을 해야 되고, 또한 화장실이나 기타 휴식 공간의 냉난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네, 이게 맞죠? 또한 하루에 10분에서 30분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내 온도는 여름철 16에서 18도, 겨울에는 25도에서 27도. 와우,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가 엄청 들어가겠네요. 전기나 기름이나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름철에 적당한 실내 온도와 겨울철의 실내 온도를 22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름에는 이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더우니까. 그래서 22도에서 25도. 자, 여름에는 22도에서 25도. 여름입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 22도를 기준으로 해서 18도 내려와야죠. 겨울이니까. 자, 그래서 여름에는 22도에서 25도, 겨울에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절한 온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정답은 4번. 자, 2번 문제.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 1번에 식초가 나왔는데요. 식초는 채소 박스나 선반 이런 더러움이 있을 때 주방용 세제나 소다나 식초를 따뜻한 물에 담궈서 닦아내는 용도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식초는 아니네요. 자, 맥주는 어디다 쓸까요? 맥주나 소독용 알코올을 헝겊에 묻혀 닦아주면 더러움뿐만이 아니라 악취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맥주도 아니네요. 이게 탈취제가 아니네요. 자, 쌀뜨물은 어디다 썼냐면 플라스틱 용기에서 악취가 날 때 쌀뜨물을 넣어서 이렇게 제거를 해줬죠. 그래서 얘도 아니네요. 자, 커피 티백. 네, 교재에 보면 커피 티백, 숯, 탄 빵 조각, 또 녹차 티백 이런 것들이 탈취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에 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은 숯, 또 탄, 빵 조각, 그다음에 커피나 녹차, 티백 이런 것들이 탈취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소독용 알코올은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 이런 것들은 악취를 없애주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 커피 티백이죠. 3번 문제.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여러분, 이 표시가 뭔가요? 여기 의복이 있으면 천을 이렇게 올리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을 한다라는 뜻이죠. 네, 바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5번이 답이네요. 4번 문제.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외출 동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일상 업무 지원에서. 자,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보폭을 넓게 하면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낙상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폭은 좁게 이동한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보폭을 좁게 걷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보폭은 좁게 이동한다.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다. 네, 이거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계단은 보폭을 작게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서 쉬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다. 여기 틀리죠.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하는 건 맞는데 가족이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이거 잘못됐죠? 어르신이 먼저 탑승하셔야 되죠.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네, 5번이 맞겠네요. 자, 5번 문제.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네, 고혈압 환자는 저염 식사를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저염 식사를 위한 조리 팁을 보면 채소 조리 시 무침 겉절이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 식초, 레몬즙, 오렌지즙 등 신맛 소스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생선 요리를 할 때는 소금을 뿌리지 않고 팬을 센 불에 달군 다음에 생선을 굽는 게 좋고 또 소금 대신 카레가루 또 나트륨을 줄인 향미 채소라든가 양념 이런 거를 첨가해서 굽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저염 식사를 위해서는 식탁에 소금, 간장, 젓갈, 장아찌 등을 놓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찌개는 최소한으로 드시도록 한다. 그래서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도록 한다. 또 피해야 되는 음식은 젓갈류, 장아찌, 된장, 간장 네,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염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깻잎 장아찌 안 되겠네요. 또 묵은지도 이제 아무래도 염도가 높죠. 그다음에 강된장, 또 오이지 무침 이런 것들은 다 염분이 높은 장아찌류나 된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참치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6번.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6번 문제네요. 자,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하면 눈이 부셔서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죠.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네, 이게 맞겠네요. 그래야 어르신이 편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문턱은 설치를 하는 게 아니죠. 문턱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하면 들어갔다 나오는 게 힘드시죠. 그래서 깊은 욕조가 아니라 얕은 욕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자, 문고리는 둥근형이 아니라 막대형이죠. 막대형. 그래야 열고 닫기가 편리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7번 문제.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외출 동행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이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외출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한 어떤 보조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자, 보호자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죠.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하면 안 됩니다. 병행하면 안 된다. 병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확인한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 상의하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시설장, 관리 감독자,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8번 문제.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탁을 할 때 삶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헹구고 탈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뚜껑을 닫아야 되죠. 그래서 세탁물이 공기층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세탁물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공기층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뚜껑은 닫는다. 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공기층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하고, 비눗물이나 이런 것들이 반쯤 잠긴 상태에서 삶는 것들이 좋겠죠. 자, 이번 문항.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네,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하고 헹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세 번째,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탈수 시간을 길게 한다. 예, 틀리죠. 탈수 시간을 길게 하면 세탁물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의 종류에 따라서 탈수 시간을 달리해야 되죠. 4번,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네, 락스에 담가서 얼룩을 제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땀이 밴 청바지는 가능한 빨리 땀을 제거를 하고 처리하는 게 좋고요. 또 땀이 많이 묻은 경우에는 수건 2장을 겹쳐서 땀을 제거한 다음에 세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요. 자, 립스틱 얼굴, 네,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네, 립스틱 얼룩은 이게 화장품이죠. 네, 요것은 클렌징 폼, 우리 그 화장 지울 때 클렌징 폼 쓰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폼으로 제거를 한 후, 그 다음에 얼룩을 지운 다음에 세탁을 한다. 이래야 맞죠? 그래서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이거 좀 틀렸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9번 문제.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식사를 준비할 때 짜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연, 이런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안 되죠.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음식이 짜집니다. 염도가 높아지죠.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네, 가능하면 조미료나 이런 거로 네, 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 재료, 몸에 좋은 자연 재료들이죠. 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생선을 오래 구우면 질겨지죠. 육류를 기름에 튀기면 기름기가 많아집니다.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그 당을 올리는 단당류의 사용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제한. 그다음에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드실 만큼 조금씩 만들어서 소분해서 그때그때 드시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번 문제까지 왔네요.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편마비 대상자에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국물은 액체죠. 액체. 이런 것들을 주면 살에 들립니다.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는 연하 곤란이 있기 때문에 뭐 신음식, 그 다음에 뭐 마른 음식, 국물 뭐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죠. 네, 그래서 국물이 많은 음식을 드리면 안 됩니다. 음식을 뜨겁게 해서 준다. 이것도 살에 들릴 가능성이 있죠.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네, 이게 맞겠네요. 맛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네, 식사를 하시는 동안은 말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지 물어보면 안 되죠. 식사하는 동안은 말을 하시다가 사례가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시키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을 때 닿은 음식을 넣어준다. 네, 음식을 다 드셨는지 확인하고 닿은 음식을 넣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남았을 때 넣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식기나 주방의 위생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1번.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네, 젖은 채로 포개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어슷하게, 어슷하게 이렇게 어슷하게 보관을 해서 자연 건조가 되도록 한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포개어서 이게 틀립니다. 2번.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네, 많이 묻어있는 것부터 하면 안 되죠. 많이 묻어있는 식기는 가장 나중에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 순서는 음식물이 가장 적게 묻은 그릇, 예를 들면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그 다음에 후라이팬 이런 순서로 설거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음식물이 가장 적은 것부터 설거지를 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3번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이거 거꾸로 됐죠? 네, 스펀지로 된 수세미보다 그물 모양 수세미가 이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고요.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으면 안 되죠.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둔다. 네, 5번 문항이 정답이겠네요. 12번 문항.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네, 그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적당한 이동 방법을 고안하셔야 되죠. 장기 유학 인정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외출에 필요한 용품, 예를 들면 뭐 우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건이라든가 물병이라든가 우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볼일을 보는 곳에서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3번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1, 2, 3 다 안 되네요. 4번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자, 보폭은 작게 한다 그랬죠? 보폭은 작게. 그다음에 신속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외출 목적에 맞춰서 신속히 활동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은 보폭을 작게 신속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외출 목적에 맞추어 신속히 활동한다. 이래야 맞는 거고요. 5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한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 네, 개인 활동 지원에 들어가죠. 개인 활동. 네. 자,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은행에 가시려면은 위임장도 있어야 되고 신분증도 있어야 되고 도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장교환 기록지를 지참하는 건 아니겠네요.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이게 맞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네, 금융 정보 제공을 하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는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과 이 범위 내에서 서비스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정보나 상담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4번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자, 업무 처리 결과에 대상자가 불만족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좀 더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그래야 맞도록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처리한다. 이것도 틀리네요.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사적 업무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14번 문제.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 실내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시설 내. 자, 1번. 겨울철에는 제습기가 아니라 가습기를 사용하죠. 네, 건조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습기는 여름에 쓰는 거죠. 2번.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보조 난방이 아니라 의복과 그다음에 실내 그 온도 조절로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조 난방이 틀리죠.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를 하면 먼지가 더 나죠. 그래서 청소기나 또 젖은 걸레로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빗자루가 아니라 청소기, 젖은 걸레, 네, 이렇게 이거로 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으로 닦는다. 이게 맞겠네요. 자,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소독용 알코올, 방향제가 아닌 소독용 알코올 혹은 알코올을 분무를 해서 냄새를 제거하도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자, 두부는 냉장 보관하죠. 두부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두부가 상합니다. 그 대신에 요거는 하루 이상 보관을 하시면 안 되겠죠. 조개류는 냉동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조개류는 바로 드실 때는 냉장 보관을 하지만 하루가 넘어서 드실 것 같으면은 냉동, 신문지나 이런 데 싸서 냉동 보관해야 되죠.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네, 해동을 할 때는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냉장고에서 해동을 시켜야 되죠. 또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자,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드시도록 한다 해야 맞는 거죠. 네. 5번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그래서 얘도 맞네요. 네, 3번도 맞습니다. 2번, 1번 다 맞고 정답. 네.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거는 4번이겠네요. 자, 16번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공기층하고 노출. 뚜껑은 닫는다. 삶을 때 뚜껑은 닫는다. 네. 자, 이렇게 공기층하고 접촉이 되지 않도록 뚜껑을 닫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리네요. 자,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네, 이거는 또 보죠. 3번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척한다. 자, 이거는 그 신체 혹은 뭐 이런 피나 신체 이런 배설물이 묻은 거기 때문에 아세톤으로 이게 세탁을 하는 게 아니죠. 아세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립스틱이나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얼룩을 제거할 때 쓰는 거죠.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 둔다. 뭐 이렇게 되면 속옷이 아마 상하겠죠. 또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뭐 분산수에 담그는 거는 악취가 있는 세탁물일 경우 붕산수에 담궜죠. 예를 들면 양말 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피나 그다음에 신체에 이런 배설물이나 신체에 나오는 이런 얼룩이 지었을 때는 찬물에 빨아서 더운 물로 헹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 네, 요거는 약하게 짜라는 거죠. 네, 약하게 짜는 건데 이게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하게 짜라는 건데 여기 보면 답변에 약하게 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정답은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18번 문제.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 변비죠, 변비. 자, 변비에는 어떤 것들을 드셔야 되나요? 일단 섬유질을 많이 드신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드신다. 섬유질이 많은 거에는 보리, 검정콩, 그 다음에 해조류, 그 다음에 생과일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곡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도정을 하지 않은 뭐 현미, 보리 뭐 이런 도정을 안 한, 도정을 많이 하지 않은 곡류를 섭취하는 게 좋겠죠. 또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좋고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때는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이게 맞겠네요.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생과일을 드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이건 이제 골다공증이나 칼슘의 섭취를 위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네요.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도정을 많이 한 게 틀렸네요. 도정을 많이 하지 않은 곡류를 섭취해야 되죠. 또 5번째,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대상자의 친구류 A와 또 선택 C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불. 자, 이불은 어떤 것이 좋냐면요.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가볍고 또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는 제품이 좋은 거죠. 그래서 두껍고 무거운 것은 틀리겠네요. 자, 이불 커버는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을 하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감촉이 좋은 면 제품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자, 3번째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네, 요게 맞네요. 자, 시트는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고요. 자, 매트리스는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거, 흡수하는 거 틀리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드럽고, 이불 커버는 부드러운 면 제품,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네, 시트는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은 피한다.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난 것이 좋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20번 문제.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큰 보폭이 아니라 작은 보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게 한다.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이거 요양보호사님이 챙기셔야 되죠. 센터가 아니라. 자, 3번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네,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이게 맞죠? 택시로 이동할 때는 뒷좌석에 앉는 게 좋죠. 조수석에 앉는 것보다 뒷좌석에 안전하게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바로 옆에서 케어를 하셔야 되겠죠. 5번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외출 장소와 시간은 대상자가 정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1번 문제.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있죠. 네, 뭐 간, 뭐 경변이라든가 뭐 신부전, 그다음에 신부전증, 부신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거는 이거는 뭐 큰일 나죠. 어르신들은 제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되죠. 피해야 되는 식품이죠. 피해야 되는 식품. 또 일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네, 필요한 이상이 틀리죠. 필요한 양만 섭취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신체 활동이나 본인의 또 신체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죠. 고기, 생선, 달걀, 콩, 단백질이네요. 이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끼니마다 섭취해야 된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2번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 아까 수분 섭취 제한이 되시는 분들은 강경화, 그다음에 신부전, 그다음에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기능 저하가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이 수분 섭취 제한에 들어가네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제한이 필요하시고요.
폐렴, 당뇨병, 방광염, 기관지염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정답이 4번이네요.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네, 약하게 짜라는 거죠. 약하게. 자,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네, 손으로 약하게 짠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바로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네요. 24번 문제.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네, 저희가 이제 옷을 의류를 새로 구입을 하면 거기에 이런 세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옷걸이에 걸어서 여기 옷걸이 표시되어 있죠.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 여기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잖아요. 그늘에 말린다라는 뜻이죠. 다림질 여기 다림질 표시 없죠. 옷걸이를 빼는 게 아니라 옷걸이를 건다 그랬죠. 옷걸이를 건다 그랬어요.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린다. 이게 맞네요. 옷걸이에 걸어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 여기 드라이 클리닝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 함께 외출하는 방법. 당뇨병 대상자. 자, 당뇨 환자는 고혈당, 그 다음에 저혈당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혈당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이제 생기게 되면 셔크로 빠져서 의식 불명이 되고 또 뭐 식물 인간이나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장애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제때 당뇨약도 드시고 저혈당이 됐을 때 사탕이라든가 당을 보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챙겨 다니셔야 되겠죠.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주치의에게는 정기적으로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약을 이렇게 처방 받으셔야 되겠죠.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네, 요거는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복용하는 약은 외출을 마친 후에 복용하게 된다. 자, 복용하는 약은 항상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죠. 자, 미미한 대상자의 상태 변화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네, 특히 당뇨 환자의 신체와 관련한 미미한 이런 변경 사항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문항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보호자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대상자. 우리는 보호자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한다.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한다. 이제 스스로 하게 한다. 이게 맞지 않죠? 네,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이게 맞겠네요. 업무 대행에 불만족해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서류 발급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 뭐 위임장이라든가 뭐 어르신의 신분증이라든가 위임자의 신분증이라든가 뭐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문제 남았네요, 여러분. 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자, 은행 업무를 보는데 요양보호사가 임의적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또 가서 대기 순번이 길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거나 돌아오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그 어르신이 불안하시겠죠. 자, 그래서 대상자가 협의되지 않은 업무는 임의로 처리한다. 큰일 나죠. 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대행 전 가족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사항이죠.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 이게 맞겠네요. 필요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개인적인 업무를 병행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죠. 또 불만족으로 인한 서비스 재요청 시 추가 비용을 받는다. 자, 불만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상의해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 이게 맞겠네요.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침상생활을 위한 친구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트는 튼튼하고 옅은 색의 면이 좋다. 이게 맞네요. 네, 그리고 뭐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다. 네, 이불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고 이런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틀리네요. 자, 메밀 껍질이나 식물 종자로 만든 것은 요건 베개네요. 베개. 베개 높이는 머리가 척추와 높은 것이 아니라 수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이 아니라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탄력성, 지지력, 그다음에 단단한 이런 것들이 좋은 매트리스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세탁 방법은 자,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 후 세탁이 원칙입니다. 수선 후 세탁. 뭐 단추가 떨어졌거나 어디가 뜯어졌을 때는 수선 후 세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틀리네요. 세탁물에 실금, 하열이 있을 경우 재빨리 세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고사항입니다. 시설장 등에게 빨리 보고를 하셔야 되죠.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공기층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한다. 이게 맞겠네요. 얼룩이 묻은 옷은 전체 세탁을 한 후 얼룩을 제거한다. 반대로 되어 있네요. 얼룩을 제거한 다음에 전체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면 응고가 돼서 얼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 헹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자, 30번 문제 가삼이 일상생활 지원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대상자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흰색 면직물은 세탁 후 그늘이 아니라 햇볕에 말리죠. 그래야 잘 마르죠. 면직물은 햇볕에 말린다. 꽃무늬 블라우스. 자, 꽃무늬 블라우스는 나일론 계통입니다. 나일론 계통이라 나일론 계통은 햇볕에 말리면 색깔이 바랍니다. 그래서 옷걸이에 걸어서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 말려야 되죠. 그래서 얘도 틀리죠.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이게 맞겠네요.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버리면 안 되죠. 반드시 대상자 동의. 대상자에게 설명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버려야 되죠. 방충제는 보관 용기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자,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에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뜯어서 신문이나 이게 천에 이렇게 싸서 보관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가삼이 일상생활 지원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되시는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각 파트별로 뭐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세탁 방법이라든가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든가 동행을 했을 때 일상 업무 동행을 했을 때 외출 동행을 했을 때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